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영태형의 택배요 리뉴얼. 자, 오늘부터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택배요는요, 기존에 뭔가 하얀 가운과 장갑을 끼고 나와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데에만 치중했던 모습을 탈피하고, 도착한 택배들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그것들을 좀 더 딥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여러분의 갈증을 조금 더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택배들은 최근에 출시했던 샤오미의 중저가 스마트폰, 뭔가 특이한 스마트폰 라인업 3가지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이 쓰면 좋은 뭔가의 제품, 모두 5개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3개의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홍미의 K30.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K30. 기존에 샤오미가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 폼팩터에서 좀 뭔가 새로운 변신을 꾀한 그러한 제품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120Hz의 높은 프레임 스크린을 지원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730G가 들어있습니다. 소니 6400만 울트라 카메라와 전면에도 2개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27W 고속 충전이 가능한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보면은 클리어 아이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가운데다가 카메라들을 세로로 집중시켜 놓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이 전면 스크린이 6.67인치 스크린인데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카메라 홀 2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깔끔하게 그 부분만 딱 파놨습니다. 이 핸드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120Hz 주사율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120Hz 주사율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부드러운 이런 스크롤들이 느껴집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은 소니 엑스페리아와 같이 까끌까끌한 느낌에 이렇게 손만 대면은 금방 열리는 지문인식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전원 버튼 겸해서 사용하는데 손만 갖다 대도 쉽게 열리는 지문인식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크린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이런 것도 좋지만은 물리적으로 지문인식 센서가 달려 있고 특히 이게 버튼에 저는 달려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뭐 사진도 찍어보고 간단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써보니까 요즘 샤오미 폰이 늘 그렇듯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와요. 쨍쨍하게 사진 잘 나오고 슬로우 모션, 짧은 동영상 사진 64메가픽셀 울트라 HD.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제일 좋지 않나. 좀 무게감이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얼핏 봐서는 오늘 갖고 온 3개의 제품 중에 이게 제일 비싸다 해도 믿을 정도의 굉장히 좋네요.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되는 투명 젤리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 보았을 때 카툭티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나 했는데 완전히 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지 말라고 캡 달려있는 거 아주 극혐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부드러워 이게. 자, 가격 순서로 보고 있으니까 홍미 K20 프로를 또 봐야 되겠는데요. K20 프로 반짝반짝하고 번들번들한 느낌, 그라데이션 약간 효과가 나오는 이런 디자인 지금 샤오미가 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홍미 레드미 K20 프로는요, 제가 구입한 제품 중에서는 제일 일찍 나온 제품인데 사양을 대충 살펴보면은 퀄컴 스냅드래곤 8555 소니 4800만 트리플 카메라, 2000만 화소의 팝업식 카메라, 6.39인치 아몰레드 풀스크린 3D 보면 글래스 바디를 채택했고요. 7세대 스크린 지문인식, 27W 고속 충전이 가능한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8겹의 냉각 시스템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냉각 시스템이 달려있다고 하고요. 듀얼 GPS가 2개가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공조해가지고 좀 더 정밀해진 GPS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K30과 마찬가지로 K20 프로도 이렇게 3.5파이 이어폰 잭이 살아있는데 하이 RES 고품질 오디오 인증을 받은 그러한 오디오 잭이 달려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빠릿빠릿하긴 한데 약간 그 K30에 비해서는 확실히 느낌이 빡 올 정도로 이렇게 끊기고 이거 부드럽고 와 이게 있는데 이거 화면에 안 나오겠죠. 이 K20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베제 없습니다. 그리고 노치도 없고 전면 카메라의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이 깨끗하게 쭉 빠져있는 이런 전면, 화면 가리는 거 없이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셀카를 못 찍느냐, 이렇게 찍어야 되냐, 2000만 화소 팝업식 셀카, 이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앱에 들어가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딱 누르면
이렇게 쫙 올라오죠. 역시 사진 품질은 기가 막힙니다. 사진 잘 찍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쑥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그거 이제 호불호 갈릴 수 있지만 확실히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뭔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런 핸드폰 봤니?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30만원대면은 사실 이제 뭐 샤오미 폰 중에서 좀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폰에 비하면은 굉장히 중저가 가격대잖아요. 좀 특이하게도 기본적으로 포함된 케이스가 무슨 초박형 되게 가벼운 투명 커버가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투명 젤리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런 거를 제공을 하네요. 매트한 블랙 느낌이어서 그립감도 괜찮고요. 크기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K30보다 좀 작죠. 그래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별도의 리뷰를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자, 오늘 가져온 폰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노트 10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삼성 거냐? 노트 10 이번에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버전은 미 노트 10이라고 써 있는데 내수용 버전의 이름은 CC9 프로가 되겠습니다. 108 메가픽셀 1억 800만 화소라는 겁니다. 1억 800만 화소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야, 이게 곡선 이렇게 따놓은 게 딱 갤럭시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보여주면 이름도 그렇고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갤럭시의 어떤 그 공명 글래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립감도 그렇고 이 비율도 그렇고 누가 봐도 갤럭갤럭해요. 갤럭갤럭합니다. 갤럭갤럭.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30G를 채택을 했고요. 6기가 램에 128기가 롬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MIUI 11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고요. 최적화가 잘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30W, 무려 30W로 빠르게 충전이 되는 5260mAh 엄청난 대용량 고속충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NFC 그리고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까지 이제 다 들어있어서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 최초의 초박형 스크린 광학 지문 센서를 넣었다고 해가지고 잠금 해제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샤오미 안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최근에 LG의 V50S 신규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를 쓰고 있잖아요. 각도가 좀 틀어지거나 그 여건에 따라서 지문인식이 잘 안 풀려가지고 불편한 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있었는데 훨씬 좀 개선이 된 느낌이에요. 이 핸드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미는 거는 카메라 성능에 있습니다. 1억 화소짜리 센서를 처음으로 적용한 스마트폰이 되는데 5개의 카메라가 듀얼 OIS 광학식 손떨방이 채택이 됐습니다. 샤오미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여러가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전자식 손떨방이어서 OIS가 들어가 있는 그 삼성 카메라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이게 불만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조도 촬영이라든지 막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에 피사체가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듀얼 OIS가 채택이 된 거죠. 5개의 카메라를 허용해서 10배 혼합 광합 줌 그리고 5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함으로써 굉장히 고품질 카메라에다가 스마트폰을 그냥 붙여놓은 그러한 느낌, 예전에 그 갤럭시 카메라라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무게나 크기로 봐도 미러리스 카메라급의 어떤 그러한 중량감이 좀 느껴지는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모든 이미지 처리라든지 카메라에다가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이걸로 카메라를 완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5개의 렌즈가 각각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서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얘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만큼 스마트폰 리뷰라기보다는 카메라 리뷰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DxO 마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성능 비교해주는 그런 벤치마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분야에서 뭐 1위를 했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1위를 차지한 그런 만큼 자타공인 카메라의 강자로 이제 군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 좀 안 되게 이렇게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1억 화소 울트라 HD 모드, 인물 모드, 야간 모드, 심도 효과도 줄 수가 있군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배경을 날리는 효과라든지 셀카도 뭐 제 원래 모습보다 훨씬 젊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카메라에 특화된 이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달아주세요. 자, 정리를 하면은 오늘 가져온 스마트폰 K30, K20 프로, 미 노트 10 세계의 최신 스마트폰 크기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홍미노트 8 포코폰 A3 전반적인 느낌 좀 비교해 보라고 크기라든지 이렇게 느낌들 참고를 하시고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요거는 와이어리스 차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폰 멀티 펑셔널 박스입니다. 오늘 스마트폰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스마트폰이랑 같이 이제 깔맞춤으로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가격도 이제 2만원 미만으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면은 요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USB-C 타입의 PD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요걸로 PD 충전기에다 연결해가지고 아이패드까지 충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USB 충전기를 통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USB-A 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젠더도 하나가 들어있고,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또 USB-C를 마이크로 5핀으로 바꿔주는 젠더, 잘 빠지지 않는 굉장히 튼튼한 젠더가 들어있고요. 아이폰 충전을 위한 젠더도 들어있습니다. 유심핀도 들어있어요. 유심핀이 의외로 필요한 게, 저는 이번에 그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해외에서 유심을 사면은 요거를 안 줘요. 안 줘서 바꿔 껴가면서 쓸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샵에 가면 있긴 한데 하여튼 요거를 안 줬는데 여기 들어있고, 자, 나노 유심을 2개나 꽂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꽂아놓은 거는 말레이시아에서 구매를 했던 한링크 유심이 들어있고,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구매했던 스타오브 유심이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용량과 기한이 남아있어가지고 꼽아놨는데, 여행 갈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USB 충전기에다가 이제 꼽아가지고 연결해서 쓰면은 얘가 여러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LED 라이트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급하게 플래시 써야 될 때 이제 핸드폰이 어딨지 찾을 때라도 이제 쓸 수가 있고, 무선 충전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10W로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이 돼요. 스마트폰을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죠. 충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얘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를 딱 열면은 스탠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놔가지고 충전과 동시에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거치대로도 쓸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또 다가 아닙니다. 요거를 빼가지고 선이 꼽혀져 있는 상태에서 PC나 핸드폰 쪽에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리더기로 바뀝니다. 리더기. 마이크로 SD, HC나 XC까지 다 이제 지원을 하는 리더기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여행 갈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리뷰는 필요 없겠지만, 혹시 써보다가 또 이제 금방 쉽게 고장난다든지 예기치 못한 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좋은 또 활용 가능한 기능이나 특징이 있다면은 또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꼭 여러분들 사보시기 바래. 와이어리스 차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폰 멀티 펑셔널 박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제품도 스마트폰과 깔맞춤으로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요. 스마트폰 핸드 짐벌입니다. 스무드 Q2 지윤텍의 제품인데, 지윤텍이 나타나가지고 가성비 좋은 짐벌 선보였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나왔어요. 이 모델은요, 요 전에 있었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실용성이 가미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짤막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것 같이 생겼어요. 배터리도 얼마 안 갈 것 같고 모터 힘도 약할 것 같다는 말이죠. 왜냐면 요 전작이 굉장히 부피도 크고요, 무게도 무겁고 뚜시만하게 생겼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크고 무게도 무거워져서 예전 짐벌들 보면은 어느 모델까지만 지원한다 이런 게 좀 제약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현존하는 모든 스마트폰을 다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거를 체결을 하고 이렇게 딱 고정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딱 끼우면은 스마트폰의 한 면이 바닥면에 딱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까지 장착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쓰면 되고, 파워를 키면 처음에 락이 걸려있거든요. 여기 딱 이제 접혀 있는데 여기를 살짝 탁 빠져나오게끔만 해주면은 딱 씁니다. 짐벌이야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보니까 특별해 보이진 않겠지만은, 확실히 짐벌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면은 이 결과물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꼭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피사체를 이제 줌인으로 당겨가지고 찍을 때 핸들림 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 13만원 정도에 이제 직구로 샀는데, 장착한 요거 V40 얘도 좀 크기가 크고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이게 생긴 건 되게 작아 보여도 정말 안정감이 있고요. UI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 모델 보면은 버튼이 여기저기 막 분산되어 있었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POV, PF, L, F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 가지 짐볼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버튼식 요 레버 하나로 다 작동하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스탠드도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찍어야 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충전하면서 혹은 오디오 잭을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뭔가 짐볼을 사용할 때 굉장히 이점이 있고, 굉장히 작지만 무거운 스마트폰도 잘 거치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조작도 편리하고, 스마트폰용 짐볼 현재까지로서는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좀 더 많이 써보고서 특이점이 있거나 뭔가 말씀드릴 게 있거나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파워는 강력해진 스마트폰 짐볼 스무드 Q2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좀 투머치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택배 그냥 수로만 승부하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제품 설명 하나도 안 하고 물건 자랑만 하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찍어보았는데, 짤막한 리뷰를 포함했던 오늘의 그 택배요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모은 물건들 좀 나눠놓고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택배요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나 영태형의 실수라든지 비교 리뷰나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도 컨텐츠로 꾸준히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께 귀 기울이는 그런 영태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